제2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가 이제 28회 시험을 풀어보셨을 건데 27회 전회차 시험을 풀어보시고 28회를 풀어보셨다면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27회, 26회, 25회 계속 난이도가 조금 낮았죠. 그래서 좀 쉬웠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좀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웠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진행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8회 중급. 자, 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농경이 처음 시작되고 정착생활이 나타난 땡땡 시대. 어느 시대예요? 농경이 처음 시작됐어요. 그리고 정착생활이 됐고요. 그 아래에서 이제 세 번째 체험활동 내용에서 보면 움집 나오고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어요. 신석기지요, 뭐. 그렇죠? 힌트가 너무 많이 주어졌다라는 거, 신석기. 자, 1번 고인돌의 덮개돌을 끌어보기. 고인돌 청동기인데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철제 괭이로 철제 농기구 철기시대겠죠. 참고로 청동 농기구는 존재하지 않았고 세 번째 청동거울과 청동 방울을 사용했던 것은 청동기 시대겠지요. 자, 네 번째 보시면 갈돌과 갈판으로 간석기를 썼지요. 순석기입니다. 자, 만약에 떼어낸 석기, 땡석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언제? 구석기로 보시고. 자, 다섯 번째 거푸집으로 비파형 동검을 만들어 보자. 거푸집이 나와있어요.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면 청동기인데 거푸집이 또 나왔으니까 애매하죠. 그래서 청동기 철기시대. 그래서 후기 청동기 초기 철기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야 정확한 정답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신석기 찾는 문제니까 4번이 정답,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가에서 달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는 것. 순서 맞추기 나왔습니다. 자, 가번 보시면 평양으로 천도했다. 근데 고구려예요. 고구려 평양천도. 누구예요? 볼 것도 없이 5세기 장수왕이다라는 것이죠. 자, 나번 보시면요. 태학 설립, 율령 반포. 하나 빠진 거 불교 수영. 누구예요? 4세기 소수림왕이죠. 자, 다번 보시면요. 영락의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거란과 후연을 격파했다. 4세기예요, 5세기예요? 모르겠죠. 4에서 5세기에 걸쳐서 왕의 재위 기간이었던 광개토대왕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나다, 가가 정답이니까 4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이제 3번 문제로 갈게요. 자, 시도 가, 마,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한번 찾아볼게요. 가번은 어딥니까? 맨 꼭대기에 있으니까 부여겠지요. 자, 나번은 어딥니까? 그 아래에 고구려. 자, 동해안 쪽. 어디가 옥저예요? 옥저가 위에 있죠. 그렇죠? 옥저, 동해. 마번은 삼안. 그렇죠? 그래서 부여고구려는 아는데 옥저동해는 헷갈린다. 그래서 한반도에 옥동자가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안까지. 자, 한번 찾아볼게요. 1번 가에는 영고라는 제천행사가 있었다. 영고는 12월 달에 있었던 제천행사. 부여. 맞죠? 정답이네요. 자, 두 번째. 부족 간의 영역을 중요시한 책화가 있었는데 책화는 동해 거지요. 라번이 들어가야 돼요. 자, 3번 보시면 특산물로 단궁과막, 반어피 앞자 따서 단과반 동해 특산물이죠. 라번입니다. 동해. 자, 네 번째. 제사장 천군과 진성구역인 소도가 있었다. 재정분리사회 마번 삼안이 되겠지요. 자, 5번.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 부역 가번이 돼야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1번. 우리가 이제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무슨 집이 하나 있고 그렇죠? 설명을 해주네요. 이곳은 길상사 흑무전입니다. 흑무전. 충북 진천에 있는데요. 자, 가의 영정을 모신 사당인데요. 그는 신라 장군인데 신라 시대 장군이구나. 태종 무열왕과 문무왕을 도와서 삼국통일에 크게 기여했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싹 오시죠?
자, 벼슬이 태대각간까지 올랐고 태대각간은 원래 없었어요. 원래 신라의 최고 관등은 각간이었는데 무열왕 때 백제를 멸망시켰으니까 한 단계 대각간 올려주고 문무왕 때 또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니까 또 어떻게 올리지? 에이 모르겠다. 앞에다 대자보다 더 큰 거 태대각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태대각간에 올랐던 장군이에요. 사후에 흥무대왕 그것도 모질라서 흥덕왕 때 이분은 장군이라기보다 왕이어도 되겠다. 그래서 추존해서 왕으로 유일무이한 그 신라 시대에 신라 장수로서 죽어서 왕이 된 사람 누굽니까? 김유신이에요. 김유신. 그래서 김유신은 죽어서 흥무대왕이 됩니다. 자, 1번 살수에서 수의 침략군을 격퇴하였다. 을지문덕이잖아요. 그렇죠? 을지문덕 살수대처. 자, 두 번째 별무반을 편성해서 여진 윤관 별무반. 자, 세 번째 보시면 안시성 싸움 양만춘 장군이죠. 양만춘. 그래서 안시성 당과의 전투. 자, 네 번째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이 결사들을 격파하고 그 다음에 사비성을 함락시켜서 백제를 멸망시켰다. 김유신. 자, 다섯 번째 귀주에서 거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으니 강감찬 장군이죠. 고려시대 강감찬. 자, 그래서 4번이 정답. 우리가 5번 문제로 갈게요. 자, 5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김해 대성동 고분 출토된 판가봇 김해. 사진은 낙동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낙동강 유역이면 가야. 그렇죠? 문화유산인데 이 나라는 중앙집권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신라에 병합됐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 가야입니다. 그래서 가야. 특히나 여기에서 김해라고 나왔잖아요. 대성동 고분. 그러면 김해 금관가야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가야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1번. 낙랑과 외철을 수출하였다. 3세기 금관가야가 중개무역으로 이득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지방에 22개 담로를 두었으니 당연히 백제의 무령왕이지요. 무령왕. 22부 실무관청은 성왕. 자, 세 번째, 제가회의 고구려의 귀족회의죠. 고구려 귀족회의. 자, 네 번째 보시면 빈민구제를 위해서 진대법 고구려 2세기 고국천왕 때. 자, 다섯 번째 팔조법 고조선이죠. 그래서 한서에 전해지고 있는데 세계조만 우리가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6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검색창 모르겠다. 자, 검색 결과 구색이네요. 경주에서 출생했고. 자, 당에 유학했어요. 도당 유학생이에요. 빈곤과에 합격했네요. 그리고 당에서 귀국하고 개원필경을 남겼습니다. 개원필경 최치원이죠. 도당 유학생 최치원. 최치원은 돌아와서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조 개혁안을 건의하지만 무시당하죠. 진골 귀족들이 미친 듯이 반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행되지 못하고 묻혔다라는 거예요. 1번 이두를 정리하였다. 설총입니다. 설총은 원효의 아들이지요. 자, 두 번째 화엄일승 법계도 의상이지요. 화엄종 의상. 세 번째 왕호천축국전 해초입니다. 해초 왕호천축국전. 자, 네 번째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였다. 신문왕. 그래서 왕권을 전제화시킨 왕이죠.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 정확하게 맞네요. 6번에 5번이 정답. 우리가 좀 지우고 7번 문제로 갑니다. 7번 문제로 갑시다. 7번. 선생님 어렵다고 해놓고 선생님은 쭉쭉 푸시네요. 그렇죠. 저는 쭉쭉 풀고 있습니다. 자, 가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가가 누구냐 찾아봐라 라는 거죠. 근데 왕인 것처럼 생기신 분이 앉아 계신다.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 이거 끝나야 돼요. 누굽니까? 백제 성왕이에요. 성왕이
전사를 하지요. 그렇죠? 백제 성왕. 그럼 성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자, 봅시다. 백제는 고구려의 내정이 불안한 틈을 타서 신라와 연합했지요. 그래서 당시에는 신라 진흥왕과 나제 동맹 상황이잖아요. 한강 유역을 되찾았다. 그러나 신라가 약속을 어기고 이 한강 유역을 빼앗자 이에 격분한 성왕은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전투에서 전사당하게 되지요. 자, 기억번 성왕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지요. 그리고 사비로 천도도 했고요. 자, 니은 신라의 대하성을 함락시켰다. 의자왕이에요. 의자왕. 그래서 성왕 이후에 신라에게 배신을 당했죠. 그래서 백제는 미친 듯이 신라를 공격을 하게 되고 7세기 의자왕은 백제와 신라 바로 그 경계에 있는 대하성을 쳐서 대하석 성주인 김품석을 죽이지요. 김품석은 당시 그 김유신의 사위예요. 자, 디귿번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지요. 리을번 보시면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전사시킨 것은 4세기 백제 근초고왕이지요. 자, 기억번, 디귿번 정답 몇 번이죠? 2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8번 문제로 갈게요. 자, 8번. 다음 특별전에 전시된 사진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자. 사진을 보는 고대 한일 교류, 역사 동아리 특별 행사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의 한일 교류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을 사진전을 마련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일본의 삼국시대와 그 통일신라 일본에 전파한 것. 그래서 일본에 영향을 준 것. 그럼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영향을 준 것으로 옳지 않은 문화유산. 그렇죠? 1번. 아이고. 자. 1번에 칠지도입니다. 칠지도는 백제의 근초고왕이 일본 외왕에게 하산 칼이지요. 자, 두 번째 스에키토기인데요. 스에키토기는 가야의 토기가 일본의 스에키토기 문화에 영향을 준 것. 삼국시대 맞아요.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뭐하고 똑같죠? 삼국시대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똑같이 생겼죠. 우리가 영향을 준 것. 네 번째 다카마스 고분벽화. 고구려에 보면 수산리 벽화가 있습니다. 이 수산리 벽화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자, 일본에 영향 줬고 다섯 번째 통신사 행렬도. 통신사는 조선시대입니다. 시대가 틀려요. 조선시대 일본의 문화 전파를 했던 사절단이죠. 조선 후기에 총 12차례 파견을 하죠. 자, 9번 문제로 갈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소재지가 경상북도 경주예요. 경주. 그러면 경주 고대 신라 통일신라 지정번호 국보고요. 특징 통일신라 시대 대표적인 석탑이에요. 신라 대표 석탑 통일신라 시대. 그러면 3층 탑. 자, 각 부분들의 하나의 통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부분 석재로 조립된 것이 특징이고 동해 바닷가의 높은 대지 위에 장중하게 세워져 있고요. 이 탑이 세워진 절은 외구 격태의 염원을 담아서 신문왕 때 창건되었다라는 건데 이 절은 감음사입니다. 감은사. 감음사는요, 왜 이렇게 세워놨냐면 당시에 그 신문왕의 아버지 문왕이 죽어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난 죽으면 동해 바다에 뿌려줘라 라고 유언을 남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난 죽어서 외구를 죽어서도 맞겠다. 그래서 바다의 신이 되겠다. 결국 이제 해룡 바다의 용이 되지요. 그것이 이제 감음사 문무왕인데 거기에 이제 그 문무왕 아버지 뿌린 데에다가 이제 절을 세웠으니 감음사다. 이런 그 설화가 내려져 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끝났네요. 동그라미 3번에 감음사지 3층 석탑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3층 탑이 통일신라의 전형탑이지요. 자, 1번 보시면 분황사 모전 석탑이죠. 신라 선덕여왕 때 그렇죠. 승려 자장의 건의를 받아서 이제 만들은
그것은 아니죠. 뭡니까? 그 신라 자장은 그 황룡사 구층석탑이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 선덕여왕은 분황사 모전석탑 선덕여왕 때 만든 것이고요. 신라의 가장 오래된 석탑입니다. 그래서 그 전탑의 형식으로 9층까지 쌓았는데 현재는 3층까지만 남아 있죠. 전탑이 무엇이냐? 뭐 쪼만하게 다듬은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처럼 다듬은 그 돌을 전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탑으로 알려져 있다. 자, 두 번째는 불국사 3층 석탑이죠. 석가탑. 그래서 통일신라, 신라 중대 때 석가탑이고 통일신라의 그 전형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것 무구정광 대 다란이경 시험 잘 나오죠. 게다가 최근에 금동굴 입상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또 사리보관함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가문사지 3층 석탑 신문왕 때 이제 만든 탑. 네 번째 보시면 정림사지 5층 석탑이죠. 부여에 있는 것이고 백제 7세기 무령왕 때 건립된 탑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백제탑이에요.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월정사 8각 9층 석탑인데 고려 그 강원도 평창 5대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큰 9층 탑이기 때문에 송해의 영향을 받은 탑이었다라는 얘기. 자, 우리가 이제 10번 문제로 갑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 지금 보니까 이 이성육부에 중서음라성, 상서성, 상서성 밑에 6개 부가 있죠. 이성육부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 시대입니까? 고려시대 중앙관제죠. 이성육부. 거기에서 이제 가에 체크되어 있는 거. 이 표는 고려 전기의 중앙정치기구를 정리한 것입니다. 각 기구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가나, 다라, 마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1번 도병마사 국방 및 군사업을 논의하였다. 그렇죠? 도병마사는 이 제축기구로서 국방 문제를 논의했던 임시회의 기구입니다. 이 도병마사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시대를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이 도병마사가 이제 그 도평의사사로 바뀌는데 원간섭기 때 도평의사사로 바뀌고, 자, 도병마사 때는 이 임시기구였던 것이 도평의사사가 되면서 상설기구, 항상 만들어지는 국정 최고 기구가 되지요. 아무튼 가번 설명 맞고요. 자, 2번 중서음라성에 대한 설명인데 나번 국정을 총괄하고 정책을 결정했던 기구. 그렇죠? 중서음라성 맞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중추원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군사기밀을 담당하고 왕명을 출납하였다라고 돼서 중추원의 승선, 그래서 왕명 출납 맞습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 라번 어사대인데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풍기를 단속하였다. 맞습니다. 그렇죠? 어사대가 어사대 활동. 자, 다섯 번째. 간쟁, 봉박, 석영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대간권이지요. 이 대간제도는 당시에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이 가지고 있었는데 5번은 3사라고 돼 있어요. 이 3사 같은 경우는 자, 3사, 이 대간권을 갖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고려시대 3사는 단지 화폐 곡식의 출납을 담당했던 기구지만 조선의 3사로 가면 이 대간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 개의 기구를 통칭해서 얘기하는 것. 그래서 어사대래. 여기가 어사대고. 자,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이 세 개를 3사라고 불렀죠. 자, 5번이 틀린 얘기 정답. 자, 11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신라 말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지방에선 새로운 세력이 성장을 했고요. 그들은 해상 세력, 군진 세력, 촌주, 그리고 낙향한 귀족, 그리고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자칭합니다. 신라 말에 등장한 지방 세력, 지방 호족 세력이지요. 자, 1번 향약을 통해서 지방민을 교화. 향약은 그 조선 중종 때, 그렇죠? 중종 때 처음으로 조광조가 시행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조선시대예요. 자, 2번 성리학을 이념적 기반으로 삼았다. 신진사대부지요. 신진사대부 고려 말. 그러니까 이제 무신정권기부터 등장을 하긴 하는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한 것은 고려 말 공민왕 때. 그렇죠? 자, 동그라미 3번. 왕건, 견훤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 호족 세력들이 성장을 해서 이들이 규합을 해서 윗동네는 궁예가. 그렇죠? 그리고 궁예 오른팔 왕건이 후고구려 고려를 세우고, 그리고 견훤이가 그 아래에서 후백제를 세웁니다. 그렇죠? 모두 지방 호족 세력. 자, 동그라미 4번. 도평의사사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다. 도평의사사는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어딥니까? 고려시대에 고려 후기 원간섭기 이후입니다. 자, 다섯 번째.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며 성장하였다. 이것은 고려 말에 신흥 무인 세력이 있지요. 신흥 무인입니다. 신진사대부와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단지 그 고려 후기의 그 무신정권 있죠. 고려 중기의 무신정권과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신흥 무인 세력. 대표적으로 이제 최영계, 이성계, 최영. 자, 12번 문제입니다. 말을 좀 쉬었다 할까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또 좋다고 또 박수 치지. 안 쉬어요. 빨리 해야 돼요. 자, 12번.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 역사 인물을 찾아서 항상 일종의 이제 초상화. 요것이 이제 잘 나오는데 그냥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그림 자체를. 누구예요? 의천이지요. 주요 활동.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했지요. 자, 통합하려 했어요. 그래서 이른바 교관겸수. 자, 두 번째, 개경의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교장을 간행했는데, 교장, 속장경, 그렇죠? 속장경, 같은 말 교장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의천. 자, 그래서 송나라, 요나라, 일본 등 할 것 없이 불경을 수집해서 교장도감을 설치해서 교장을 간행했다. 자, 화폐를 만들어 유통시킬 것 은병이지요. 은병. 그래서 활구라고 불리는 것. 그래서 의천의 주장으로 만들어졌다. 은한근으로 만들어졌다. 자, 1번. 해동천태종 맞지요. 해동청태종을 창시했고 국천사를 만듭니다. 국청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천태종을 창시하는 의천. 자, 두 번째.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원효대사지요. 무예가 하면 원효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정해쌍수, 도노점수, 진을. 도노점수는 안 나왔지만 정해쌍수 나오면 하나의 단어처럼 기억을 하고 계시지요. 진을. 황룡사 구총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아까 저기에서 설명 잘못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수정했어요. 그렇죠? 황룡사 구총목탑의 건립은 자장이 있죠. 자장 스님이 선덕여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탑을 하나 세웁시다. 그래서 세우세요. 그래서 황룡사 구총목탑을 세우게 되지요. 자, 5번. 백년사 결사를 통해서 불교 정화 운동을 전개했다. 요새지요. 요새. 법화신앙.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 12번에 1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13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13번은 만화컷이 나왔죠. 그래서 군사들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군대.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것 같은데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다음 장면에서 해당하는 시기를 연피해서 골라봐라. 항복은 있을 수 없다. 이곳 진도가 우리 삼별초의 새로운 근거지다. 배중손의 삼별초 항쟁이지요. 그런데 지금 어디래요? 진도래요. 진도에서 삼별초의 항쟁. 그럼 배중송 자, 이렇게. 그리고 삼별초 항쟁은 1270년에서 73년까지 진행이 되지요. 71년에 이제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김통정이 지휘를 하게 되지요. 자, 오른쪽에 있네요. 김통정.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이곳 제주도에서 끝까지 싸우자. 제주도. 그래서 1270년에서 1273년까지의 삼별초의 항쟁이지요. 그런데 지금 시기를 물어봤으니까 마번에 있죠. 마번. 자, 상별초는 왜 들고 일어났습니까? 개경환도. 개경으로 환도하지요. 중앙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는데 1270년에 환도해서 일종의 이제 몽골의
그 항복을 하는 거죠. 요거에 반발해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 삼별초의 항쟁이지요. 자, 그래서 13번에 5번이 정답, 14번으로 갑니다. 다음 편지에 소재가 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잘 지내고 있어. 난 지난 주말에 안동으로 문화유적 답사를 갔다. 여러 문화유적이 인상적이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고려시대 안동 지역의 목조 건축물이었다라는 거지요. 자, 이 건축물은 공포가 기둥 위에만 짜여있는 주심포로 지어졌대. 자, 주심포 양식은 기둥 위에 공포가 있죠. 그 지붕에 무게를 받치는 공포가 기둥 위에 있고 이 기둥 자체는 배 흘림 양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고려시대 주심포 양식 안동에 있는 어디예요? 동그라미 4번에 봉정사 극락전이지요.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것도 한번 봐볼까요? 1번 법주사 팔상전이요. 17세기에 있죠. 충북 보은에 있습니다. 엄청 잘 나오는 그림이죠. 사진이에요. 그래서 꼭 외워두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화엄사 각황전인데 이건 이제 구례에 있습니다. 1702년에 만든 것이고 전남 구례에 있었던 화엄사 각황전. 자, 동그라미 3번 금산사 미륵전이죠. 요거 17세기 거예요. 17세기 금산사 전북 김제에 있다라는 거죠. 자, 5번 계엄사 대웅전인데요. 18세기입니다. 그리고 전북 부안에 있습니다. 부안에 있는. 자, 지금 보면 나머지 것이 다 조선 후기 건축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뭘로 한다 하더라도 봉정사 극락전 같은 경우는 조금 틀려요. 다른 것과 조금 틀리죠. 나머지는 다층으로 되어 있는데 단층으로 되어 있죠. 이거 같다 그러고 찍으면 맞다라는 거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오는 것. 자, 고려시대인데요. 요 나라가 있고, 그렇죠? 여진족이 있고, 농기구, 그리고 송나라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데, 그렇죠? 이 시기의 대무역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고려시대잖아요. 그렇죠? 고려시대인데, 이 고려 전기입니까? 후기입니까? 뭐, 고려 전기 정도로 봐야지요. 왜요? 고려 전기에 거란과 여진이 공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려 후기로 가면 어디 여진이 처벌이죠. 그래서 후금이 만들어지니까 지금은 고려 전기 상황으로 풀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1번 국제무역한 병란도가 있었다. 고려 전기 맞고요. 자, 두 번째 일본과의 무역을 위해서 삼포를 계약. 조선 세종 때지요. 삼포계양 세종 때예요. 조선시대. 세 번째, 계시와 후시를 통해서 인삼무역이 이루어졌으니 조선시대죠. 조선 17세기 정도의 무역, 사무역, 공무역. 그렇죠? 자, 동그라미 4번, 장보고가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장악했다. 통일신라죠. 9세기 때. 그래서 남북국 시대의 통일신라 장보고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무역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일본과 개해약조를 체결하였으니 세종 때 스시마 도주, 대마도 도주에게 또 세사미도 이렇게 하사한 거예요. 자, 1번이 고려 시대로 정답이죠. 16번으로 갑니다.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솜씨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므로 태종께서 보호하시었고 어떤 솜씨인지 모르겠는데 태종 나도 역시 그를 아낀다. 태종은 아닌가 봐요. 근데 태종은 전 왕이었나 봐요. 이제 자경루를 만들었는데 자경루 그럼 세종인데 세종 때 누구? 세종은 아니겠죠. 세종이 누구를 아끼고 있는 건데 장영실이겠죠. 그렇죠? 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였지만 그가 아니었으면 만들지 못할 것이었다. 그래서 만대에 이어 전할 기문을 만들었으니 그 공이 작지 아니하므로 후군의 관직을 더 주고자 한다. 그랬더니 아니되옵니다. 난리가 났었죠. 왜요? 그 장영실은 그 출생이 그 양반 가문의 출생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천민 출신이다 보니까 이를 그 관직을 주고 막 특혜를 주니까 안 된다. 이것은 신문제에 대해서 충돌하는 일이다. 그래서 신하들이 반대를 했지만 세종은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종 때
장영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자, 1번 중국으로부터 시현역을 도입하였으니 조선 후기 상황이죠. 김육이 도입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해시계인 앙부일구 제작에 참여했다. 그렇죠. 해시계 세종 때 장영실. 자, 세 번째 보시면 폭탄의 일종인 비격진천례 언제입니까? 선조 때예요. 임진왜란 때 우리가 비격진천례를 사용하는데 선조 때 이장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임진왜란 때. 자, 네 번째 거중기를 사용해서 수원화성을 축조했는데 누구 때예요? 정조 때예요. 정조 때 정약용이죠.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전통 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 누구예요? 광해군 때지요. 광해군 때 허준에 의해서 전찬되었다. 광해군이 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자, 지금 임진왜란 끝나가지고 돌림병이 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돈다. 그러니까 의학 백과사전을 한번 만들어봐라. 예, 그리고 이제 만드는 것이죠. 자, 16번에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1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이번 시간에 토의 주제는 태종 때 정비된 조선의 지방제도다. 아하, 태종 때, 태종 때 전국을 8도로 확정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 요거. 당시의 지방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자, 기억번. 전국을 8도로 나누었어. 태종 때 확정되었고, 니은번. 자, 도에는 관찰사를 보내서 수령을 감독했어. 그렇죠? 8도에는 관찰사를 부목군현, 그렇죠? 부목군현에는 수령을 파견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 맞고. 디귿번 지방세력 견제를 위해서 상수리제도는 통일신라지요. 상수리제도 통일신라. 리을번 보시면 수령이 파견된 9년보다 파견되지 않은 9년이 더 많았다. 고려시대 때. 그렇죠? 고려시대. 그래서 이때 속현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동네가 조선에 가면서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이런 문구도 시험에 나오는 것. 자, 18번 문제로 한번 가봅니다. 18번. 자, 18번 밑줄근 개혁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이번에 추진한 개혁의 배경을 설명해 달라. 왕이에요. 왕이 얘기합니다. 수족권을 가진 현직 관료가 조세를 지나치게 거두어 백성들의 괴로움이 크다 하오. 자, 직전법을 개혁하여 직전법이 나왔는데 직전법은 세조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직전법을 개혁하자고 하니까 세조 이후일 겁니다. 그렇죠? 세조 이후 직전법을 개혁해서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직전법 바로 직전에 직전법이었고 이 직전법을 바로 개혁해서 어떤 관수관급제가 나와야지요. 왜요? 관리들이 지금 수탈을 일삼고 있다라고 하니 이 왕은 성종이 되겠지요. 이 왕은 성종이고 이 제도는 관수관급제.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를 받아서 관리들에게 일종의 월급을 지급하게 되는. 자, 1번 관수관급제를 시행하였다. 1번이 정확하게 정답이네요. 2번 경정전식과는 고려 문종 때, 시정전식과는 경종 때, 고려시대. 자, 동그라미 3번 백성에게 정전을 나누어줬다. 통일신라죠. 성덕왕. 민전은 고려시대. 네 번째,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으니 통일신라 신문왕 때.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고 신권을 약화시켰다. 다섯 번째, 관리의 인품과 관품에 따라서 수조권을 지급하였으니 이것은 고려 경종 때. 시정전식과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18번은 1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19번 문제로 갑시다. 19번. 자, 19번 문제 보니까요. 그림이 나왔어요. 자, 우리 시험에서 그림은 엄청 잘 나오죠. 조선 전기에도 나오고 조선 후기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놓아야 된다라는 거. 자, 19번 보니까 다음 기획전에 전시될 그림으로 적절한 것.
자, 15에서 16세기, 아이고, 조선전기 나왔네요. 그렇죠? 조선전기 회화와의 만남입니다. 근데 조선전기인데 어떤 그림인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 조선전기라고 나와줬으니 조선전기의 그림을 찾아라라는 얘기잖아요. 참고적으로 이 그림은 안견이 그립니다. 안견. 그래서 사시 팔경도예요. 뭐냐면 이 사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해요. 그런데 8가지 경치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른 봄, 그리고 늦은 봄 이렇게 이른 봄, 늦은 봄, 이른 여름, 늦은 여름 이렇게 해서 8개의 그 경치를 안견이 그린 겁니다. 안견하면 15세기 때 고사관수도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1번. 이것은 흔히 우리가 익숙한 그림이죠. 18세기 김홍도의 그림이죠. 김홍도의 서당입니다. 서당에서 공부하고 있다. 조선 후기 작품. 두 번째 세한도예요. 세한도는 누가 그렸어요? 김정희. 추사체. 그렇죠? 세한도. 조선 후기 그림. 세 번째 보시면 네, 이거 김홍도 그림이 아니에요. 김득신 그림입니다. 김득신과 김홍도의 그림은 거의 유사해요. 자, 네 번째 고사관수도 안견이죠. 15세기 안견의 고사관수도 그림.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인왕제색도인데 18세기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누가? 정선이 진경산수화의 새 장을 열었죠. 자, 우리가 이제 19번은 4번이고 2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0번. 자,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자. 조선을 뒤흔든 전쟁. 기획의도 조선과 일본 사이에 발령 7년간의 전쟁.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조선하고 일본하고 7년 동안 장기전을 벌였던 임진왜란 아닌가요? 그렇죠. 1592년. 자, 그래서 1592년에서 정유재란이 몇 년이에요? 1597년. 휴전협상이 일어났는데 얘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다시 재침을 했고, 그래서 전쟁이 끝난 것은 1598년이죠. 자, 풀어봅시다. 장면. 첫 번째, 조선 침략을 명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가 조선을 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부산진선에서 적군과 싸우는 정발, 전사합니다. 그리고 정발이 전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래성에서 또 그 송상현이 또 분전을 했지만 또 실패하고. 자,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임진왜란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됐고요. 첫 번째, 처인성에서 싸우는 김윤후, 고려 몽골의 2차 침입이죠. 그래서 처인성 전투 어딥니까? 현재 용인, 그렇죠. 자, 두 번째, 백마상성을 지키는 임경업, 조선시대 병자호란 한때. 세 번째, 남한산성에서 한전하는 인조라고 해서 병자호란이죠. 그렇죠. 인조 때 청나라 군대가 이제 남한산성을 40일 동안 포위하게 되죠. 네 번째, 정족산성에서 교전하는 양원수. 이건 조선 마렵이죠. 그래서 1866년 병인양요가 있었죠.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진주성에서 적을 물리치는 김시민이 나왔으니까 진주성만 나오면 여러 역사적 사실들이 많지만 김시민이 나왔으니까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진주대첩은 1592년 10월달 정도로 푸시면 돼요. 월은 몰라도 상관없죠. 뭐 언제냐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는데 임진왜란이다. 이것은 아셔야지요. 자, 21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21번.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봐라. 발표 주제, 조광조의 개혁정치.
끝나야 되는데. 자, 일모둠 사림 세력을 등용을 위해서 현량과를 실시하지요. 그래서 중종이 조광조를 등용해서 저 누구냐 훈구를 견제해봐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개혁을 좀 하겠습니다. 해라. 급진적인 개혁을 시행하면서 현량과를 시행하지요. 과거제가 있지만 과거제 무시하고 관리 추천을 받아서 그냥 천거제 막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하는 사림을 막 등용하기 시작하고 삼모둠의 기묘 사과로 인한 개혁의 좌절. 그럼 이모둠이 뭐예요?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나와야겠지요. 조광조의 개혁 정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학도 장려하자, 그리고 현량과 실시하자 지금 나왔죠. 그리고 훈구파가 하는 불교 행사, 도교 행사 이런 거 다 폐지시키고 그리고 이제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수미법을 건의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경연도 강화합니다. 그래서 왕도 같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향약을 시행하죠. 지방자치제 향약을 시행하고 그리고 훈구파가 치게 되는 빌민을 만든 위훈삭제 사건이죠. 그래서 위훈삭제로 인해서 당시에 공신 3분의 2 정도가 날아가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훈구가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자, 1번 소격서 폐지를 통한 유교정치의 실현, 도교행사 폐지죠. 그래서 도교행사를 폐지했다. 맞고요. 2번 농민부담 경감을 위해서 균역법은 영조가 실시하지요. 그래서 당시에 군포를 2필 납부하던 것을 1필로 감해줬고요. 세 번째, 명과 구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추진하였다. 광해군 때죠. 광해군 때 강홍립을 보내지요. 강홍립 장군을 시켜서 중립외교 구금에 투항하게 되고. 자, 네 번째, 성악집요를 통해서 왕도 이념을 제시했다. 성악집요. 그래서 성군이 되려면 신하들이 성군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 이 이의 주장이었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붕당 간의 대립 완화를 위해서 이주호 전랑의 권한을 축소했다. 영조 때지요. 그래서 당시에 그 후임자 청구권, 그렇죠? 이런 것들 다 폐지. 자, 22번의 문제로 갑니다. 밑줄금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네 소식은 들었나? 특산물을 쌀, 옷, 동전 이런 것들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는데 나도 들었네. 이제 방납의 폐단이 줄어들 것이니 우리 같은 백성들은 좋은 거 아니냐라고 대동법 시행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방납의 폐단 때문에 시행된 대동법. 그래서 토지 1결당 미국 12도를 납부하게 하고 쌀이나 배, 모시 3배 그렇죠? 이런 거 그리고 동전으로 납부하게 하는 거죠. 비단 이렇게 그래서 대납을 하게 하는 것이고 대동법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무엇이냐면 현물 납부가 사라졌다? 아니죠. 현물 납부는 존재합니다. 현물을 납부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지방에 따라서는 납부를 그대로 받은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현물 납부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누구 때? 광해군 때 시행을 했었고 누구 때?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반 지주도의 반대였다라는 거죠. 아무튼 대동법 시행 결과 공인이 등장을 했고 공인이 등장을 해서 장씨가 번성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1번 들어갈게요. 영조 때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광해군 때 시행되지요. 자, 두 번째. 양반에게 원납전을 납부해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증건하기 위해서 납부를 받았던 것. 세 번째, 1결당상 4에서 6도로 납부액을 고정시켰다. 영정법입니다. 그렇죠? 영정법. 그래서 1결당 4도로 고정한 인조 때 영정법. 자, 네 번째 보시면 공납의 부과 기준을 토지 결수로. 토지 1결당.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 5번으로 보시면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에 결작을 부과하였다. 영조 때 시행한 균역법입니다. 그래서 결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균역법으로 푸셔라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8년간 인질 생활을 경험하였던 가는 가가 왕인데 인질 생활을 하고
온 왕이에요. 청에 대한 원수를 갚고 치욕을 씻기 위해서 북벌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송시열, 이완 등을 중용하였고 군대를 양성하고 성곽을 수리하는 등 그러면 이 정도면 북벌운동, 효종 때 추진한 북벌운동이죠. 효종은 당시에 인조 때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복림대군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림대군이 왕위에 올랐으니 그것이 효종이고 효종 때 북벌운동을 추진했었다라는 거죠. 1번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인조 때 일어납니다. 효종의 아버지 인조. 두 번째 나선정벌이 당연되었다. 효종 때죠. 효종 때. 그래서 효종 때 러시아를 정벌 했는데 변급 신유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기해예송이 발생을 하였다. 현종 때 두 차례 있었던 예송 논쟁이지요. 네 번째 환국 정치가 전개되었다. 숙종 때 세 차례의 환국, 커다란 세 차례의 환국이 있었다. 다섯 번째 훈련도감이 처음 설치되었으니 선조 때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졌다. 23번에는 2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24번 문제로 가볼까요? 24번. 자, 다음 글이 쓰여진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 시기를 찾아야 돼요. 허생이 나왔습니다. 허생전. 허생전 하면 뭐 조선 후기 아닐까요? 그렇죠? 곧장 안성에 가서 거처를 마련했고 그리고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의 과일류를 모두 시세 2배를 주고 사서 저장해뒀고요. 허생은 과일을 독점을 해버렸고 맨 아래줄에 보면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은 이번에 10배를 주고 샀다. 독과점.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조선 후기 도고들의 폐해를 얘기하고 있다. 허생전이잖아요. 그렇죠? 도고의 폐해. 그래서 당신은 조선 후기구나. 도고가 등장을 하려면 공인이 등장을 해야 되고, 그렇죠? 공인, 대동법 시행, 그렇죠? 대동법 시행 공인 도고로 성장. 이렇게 나오니까 조선 후기. 자, 1번 모내기법이 널리 확산되었다. 조선 후기. 자, 두 번째 정기시장인 장시가 각지에 열렸다. 조선 후기. 5일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 후기에 가서 정기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세 번째 해동통보와 삼한통보 등이 고려 숙종 때인데요. 숙종 때 조선과 상관이 없다. 네 번째, 민간인에 의한 광산 개발이 이루어졌으니 조선 후기 때, 특히나 이제 17세기 때부터는 그 채굴이 허용되지요. 설점 수세제 뭐 이런 것들. 5번, 목화, 담배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조선 후기의 상품 작물의 발달.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지요. 25번 문제로 갑니다. 밑줄 그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속대전이라고 써있잖아요. 이 법전은 경국대전 완성 이후 만들어진 법령을 정리해서 이 왕 때 편찬된 것입니다. 영조 때 법전, 속대전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영조에 대한 내용이네요. 영조의 업적을 찾아보자. 1번 사병을 혁파했다. 태종 이방원이 혁파를 하지요. 자, 두 번째 탕평비를 건립했죠. 그래서 탕평교서를 발표하고 탕평비를 그 성균관 안에다가 이제 탕평비를 건립하고 탕평파를 만들죠. 그래서 자신만의 정당을 만들어서 붕당을 없애버리려고 했었던 강력한 탕평책 시행 영조. 세 번째, 경복궁을 증거하였다. 고종 때지요. 고종 때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네 번째, 사군육진을 개척하였다. 세종 때지요. 김종서, 최윤덕을 보내서 육진과 사군을 개척하였다. 자, 다섯 번째, 초기의 문신제를 시행했다. 정조 때 관리들의 재교육 제도지요. 그렇죠? 25번에 2번이 정답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번까지 풀어봤고요. 힘드시니까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26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